안녕하세요. 논사랑 이순계입니다. 한 알의 종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품종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20% 이내였지만 쌀의 자급률을 100%를 달성했던 이유가 바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벼의 개발로 배고픔에서 벗어났고 쌀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재배법을 통해서 농업 기반을 튼실하게 다졌고 위상 강화에 농촌진흥청 산하 모든 기관들의 역할이 가장 크게 담당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품종에 대한 주요 특성 및 종자 구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 22년도에 품종 선정 심의회를 통해서 23년도 신규 등록된 벼 품종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년도 농촌진흥청 신규 벼 품종 선정위원으로 참석해서 신품종 선정에 관여를 하였었습니다. 모두 12개를 심의해서 그 중에서 신규 품종으로 10품종, 1개는 새로운 품종 육성 위한 중간 모본으로 선정하였고 1개는 기존에 선정된 품종 중에서 최고 품질의 품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품종된 것이 모두 10개 통인데요. 그 중에서 조중, 만생종 각각 2품종씩 밥쌀용이 6개가 되겠고 가공용인 가루쌀 1품종, 특수미는 찰벼 2개와 향미벼면서도 중간찰 1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품종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각 품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오대 1호, 철원 103호인데요. 철원 81호와 운봉 51호를 교배해서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출수기는 7월 28일인 조생종입니다. 고품질이면서 쌀 외관 및 밥맛이 우수하고 내도복성 품종입니다. 도열병에도 강하고 흰잎 입마름병 K1, 2, 3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75cm고 이삭의 길이는 22cm가 되겠습니다. 벼 알수는 75개가 되겠고 현미 천립중은 25.9g으로서 쌀알이 굵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쌀 수량은 559kg가 되겠습니다. 적응 지역은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고 도복이 되고 또 병해충 발생이 많기 때문에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되고 내냉성에 약하기 때문에 냉수 용출답이나 냉해 상습지 지역에서는 재배를 회피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병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해야 되고 등숙기에 수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기에 수확을 해야만 됩니다. 조기 낙수 시 등숙이 불량해서 불안전미 발생이 되고 또 도정 수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출수하고 40일 정도까지는 담수를 시켜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평벼 밀양 299호와 해담쌀을 교배해서 만든 밀양 363호입니다. 출수기는 보통기에서 7월 15일이고 만기재배에서 8월 23일인 조생종이 되겠습니다. 이 다평벼는 작부체계용 단기성과 소독작물 전후작으로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병에는 중강정도 되고 도열병과 흰잎 입마름병, 줄무늬 입마름병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 71cm고 이삭의 길이는 22cm가 되겠습니다. 수수는 17개고 벼알수는 95개가 되겠습니다.
현미의 천립중은 23.7g이 되겠고, 쌀 수량은 조기 재배 시 592kg, 만기 재배 시 519kg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키다리병에 대해서 중도 저항성이나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요. 찬물이 드는 냉수 용출답 지역에서는 재배를 회피해야만 됩니다. 참진미 전주 654호입니다. 화영벼와 횡성 액미를 교배해서 품종을 만드는 건데요. 출수기는 8월 10일인 중생중이고 이모작 재배 시 출수기가 8월 20일입니다. 밥맛이 우수하고 완전미의 도정 수율이 우수합니다. 도열병에는 중 정도이고 흰입 입마른병과 줄무늬 입마른병에 강합니다. 벼 키는 78cm고 이삭의 길이는 21cm입니다. 수수는 13개이고 벼알수는 98개입니다. 쌀 수량은 567kg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주의할 점은 질소질비를 많이 주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고 도복이 발생되고 또 병해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만 됩니다. 내냉성이 약하므로 중산간 고냉지 쪽에서는 재배를 지양해야만 됩니다. 키다리병 방지를 위해서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등수기 때 수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기 이양 및 수확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가득은 수원 639호입니다. 삼광벼와 주한벼를 교배해서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출수기는 8월 15일인 중만생 품종이고 밥맛이 우수하고 쌀의 외감 및 완전미 도정 수율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도열병에는 중강이지만 흰입 입마른병과 줄무늬 입마른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 키는 86cm로 좀 큰 편이고요. 수장은 19cm, 그 다음에 수수는 14개고 벼알수는 114개입니다. 현미천리중은 22.1g이고 쌀 수량은 559kg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도복이나 미질 저하 또 병해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되고 내냉성에 약하기 때문에 고냉지 등 발생 상습지 재배는 회피해야 됩니다. 흰입 입마른병 K3A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갈병이나 해충 쪽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적기 기본 방제를 해줘야 되고 일찍 물을 떼버리면 등수기 불량해서 불안전미 발생이 높아지고 도종 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담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키다리병이 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해야 되고 등수기 때 수발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적기 이양 및 적기 수확을 해야만 됩니다. 당찬지미는 전주 632호입니다. 신동진벼를 교배해서 만드는 건데요. 출수기는 8월 12일 중만생종입니다. 중립종이고 쑥색이 양호하고 밥맛이 우수합니다. 도열병에는 중정도 되고 흰입 입마른병과 줄무늬 입마른병에 강합니다. 벼 키는 76cm고 이삭의 길이는 23cm입니다. 수수가 12개밖에 되지 않고요. 벼알수는 101개가 되겠습니다. 현미천리중은 26.2g으로서 벼알이 무겁고요. 쌀 수량은 574kg가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 과용 시 도복이나 미질 저하 또 병해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되고 냉해에 약하므로 이모작이나 만식 및 냉수 용출답 재배를 지양해야만 되겠습니다. 수확기에 수발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기 수확을 해야 됩니다. 키다리병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해야만 됩니다. 아미쌀은 전주 653호입니다. 보람차를 교배해서 품종을 만드는 건데요. 출수기는 8월 17일인 중만생종입니다. 이것은 자포니카 장립종입니다. 통일형처럼 쌀알이 길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포니카 장립종을 만드는 겁니다.
도열병은 중이고 흰이 민마른 병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온 발화성에 상당히 강합니다. 벼 키는 93cm로 상당히 큽니다. 이삭의 길이도 24cm로 상당히 큰 반면에 수수는 12개고 벼알 수는 112개가 되겠습니다. 현미천리증은 23.8g이고 쌀 수량은 579kg가 되겠습니다. 적응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되고 내냉성이 약하므로 중산간 고냉지 쪽에 또 냉해 상습지에서는 재배를 지양해야 되고 흰이 민마른 병에는 저항성이나 바이러스 또 해충 쪽에는 약하므로 적기 기본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키달병이 약하기 때문에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자포니카 장립종이다 보니까 쌀아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정에 유의를 해야만 됩니다. 암이면은 밀양 355로서 출시가 8월 13일인 중만생존품입니다. 이것은 제면용으로서 쌀가루를 이용한 쌀국수와 쌀 파스타를 만드는 건데요. 기존에 나와 있던 바로미2가 쌀 수량이 480kg고 또 이양 시기가 6월 25일부터 7월 5일이고 수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수량이 적은 반면에 이 암이면은 쌀 수량이 724kg로서 쌀 수량이 높습니다. 기다리병 쪽에는 중강이지만 돌병이나 흰이 민마른병, 줄무늬 민마른병이 상당히 강하고 벼 키는 81cm, 또 이삭은 23cm고 수수는 14개, 벼 알수는 122개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통일형이기 때문에 메스토리오나 벤조비사이클론의 제초제 성분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또 이양적기는 5월 중하순에 이양을 해야 되고 질소질 비료뿐만 아니라 3요소는 배량을 줘야 됩니다. 또 제식 밀도를 80주 이상 제식 본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흰이 민마른 뼈 및 벼멸구 쪽에 약하므로 적기 기본 방제를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항미는 경기 13으로 운갱 30호와 7보를 교배해서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출시기는 8월 17일인 중만생종이고 향미면서 중간찰로서 밥맛이 우수합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되고 줄무늬 민마른병에는 강하나 도열병이나 흰이 민마른병, 오갈병 및 벼멸구에 대한 저항성이 없으므로 적기 기본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출수 지연과 임실률 저하가 우려되는 냉수 용출답 재배는 피하고 수발화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개 상습지 이런 데서는 재배를 회피해야만 되겠습니다. 진옥찰은 밀양 366호로서 밀양 299호와 100옥찰을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출수기는 8월 18일인 중만생종으로서 찰벼입니다. 도복에 강하고 키다리병에는 중강이지만 흰입 민마른병과 줄무늬 민마른병의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 키는 77cm고 이삭의 길이는 21cm입니다. 쌀 수량은 497kg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점은 키다리병에 대해서 중도 저항성이나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찬물이 드는 곳에서는 재배를 회피해야만 됩니다. 구름찰, 경북 13호로서 향흑찰, 감마선, 돌연변이에서 나온 겁니다. 출수기는 8월 3일인 중생종으로서 향미면서 찰벼, 대립종입니다. 천리종이 28.5g으로서 굉장히 대립종이고 벼 키는 65cm로 단간입니다. 그래서 도복에 강하고 이모작 적응성이 있습니다. 이삭의 길이는 21cm고 수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일모작에서 쌀 수량이 504kg지만
이모작에서는 647kg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질소질 비료 과다 시 이삭도열병과 품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균형 시비해야 되고, 충이나 멸구류 쪽에 약하므로 적기 기본 방제를 해야 됩니다. 또 남부 평야지 이모작 재배 시 도열병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를 예방적으로 해줘야 되고, 신입 입마름병뿐만 아니라 줄무늬 입마름병 또 오갈병에 약합니다. 일모작에서 수량이 적은 반면에 이모작 지대에서 쌀 수량이 647kg가 되기 때문에 병에 약하고 일모작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향미면서 찰병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모작에서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이모작 재배 지대에서의 홍도가 높을 것이라 봅니다. MI369 VIP는 미량 365인데 이것은 이제 품종이 아니고 교배 모분으로 쓰는 겁니다. 조기 재배 시 출수기가 7월 17일이고 단간 내도복성입니다. 흰입 입마름병과 줄무늬 입마름병의 저항성이 있고요. 벼 조기 재배에서 완전미율이 90.6%로 높고 수발화율이 1.9%로 낮습니다. 그래서 육종 소재로서의 활용성이 높은데 잎돌병 쪽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에 잎돌병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냉해 쪽에는 임실률 저하가 우려되므로 냉수 용출삽이나 발생 상습지에서는 재배를 회피해야 되겠습니다. 미소진미는 미량 355로서 새 일미와 화항을 교배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품종이 등록된 것을 이번에 최고 품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최고 품종으로 등록된 것이 21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출수기는 8월 15일인 중만생종이고, 흰입 입마름병과 줄무늬 입마름병에 강하지만 도열병에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의 완전미율과 도정 수율은 양호하고 밥맛이 양호합니다. 벼키는 78cm고 이삭의 길이는 21cm입니다. 쌀 수량은 559kg고 재배 적지는 경남 북평야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유의할 점은 질소질 비료 과용 시 도복이나 미질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적정 균형 시비를 해야 되겠고, 도열병 및 오갈병 쪽에 약하므로 적정 시기에 병해충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또 흰입 입마름병에 또 K3A에 약하고 수발화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적기 수확을 해줘야만 됩니다. 품종 선정 심의에서는 3가지를 건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의 출수기를 조생종, 중생종, 중만생종으로 나눠주는데 기준이 굉장히 현재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품종은 중생종의 출수기가 8월 17일 반면 중만생종 출수기가 8월 12일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중심으로 중생종과 만생종을 구분해 주든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서 농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농식품부에서 쌀 수량이 570kg 이상인 것은 품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품종 선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질이고, 앞으로 미질이 좋은 품종들이 쌀 수량이 570kg가 넘는다 하더라도 품종 선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품종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품종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부각시켜서 농가에 보급됐을 때 재배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품종 선정되기 전해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었을 때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지 않는 그 실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2년도 품종 선정 심의를 통해서 23년도에 품종된 각 품종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논사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